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의 자산 관리가 왜 실패했는지, 나의 투자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은 성향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항목들은 사실상 10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거나 정확하게 어떤 성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페이지를 굳이 고집한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성향 조사를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자산 배분을 내 성향과는 맞지 않게 했다는 것 정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뒤엎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매년 내 자산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처음에 이런 간단하게 성향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성향을 알고 그 신념을 지켜나가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성향 조사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 사항을 넣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 사항을 넣는 것 자체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 이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서 나이 대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은퇴 정보 넣고 자녀의 어떠한 대학이나 결혼 자금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목적 자금, 개별적인 목적을 세우는 부분인데, 순차적으로 내가 뭐 1년 뒤에 자동차를 사고 싶고 3년 뒤에 이사를 할 것이고 5년 뒤에 여행을 할 것이다 정도의 파악 정도를 하고, 필요한 금액을 적고 준비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내 차를 팔면 5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자금 흐름 정도를 기록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지표들은 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정말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 아니면 내가 진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축 증가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런 경우 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자산 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절양의 개념입니다. 내 돈이 얼마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 내가 투자처에 넣어놓은 돈, 그리고 사용자산이지만 뭐 부동산이나 어떠한 자동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채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부채가 자산이냐라고 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부채 자체가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또 파악이 되어 있어야 내 자산이 건전한 건지 불건전한 것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게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계부라는 것을 매일매일 적고 쓰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매일매일 적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 사항 칸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사항을 고정시켜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적는 칸은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시각화 해놓게 되면 내가 그동안 어떤 자산에 대해서 좀 파악이 가능하고요. 이 칸에서 중요한 거는 내 어떤 내가 살아온 날,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시기, 은퇴 후 소득 없거나 2차 수입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해갈 시기를 가시화 시켜놨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막상 자기 것을 해보시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자금들을 현 시점에서는 내가 한 3억 9천 정도가 필요한데, 이 현 시점을 떠나서 이 은퇴 기간이 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6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 시점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 달에 300 정도를 쓰고 싶은데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 이런 데서 120만 원 정도가 커버가 된다고 하면 일시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6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 금액이 필요하고, 이것을 내가 매달 저축으로 100% 마련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매달 정액으로 저축을 하겠다면 뭐 250만 원 정도 금액을 조금씩 늘려서 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을 늘려서 할 수 있다, 그러면 211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명만 설명해 보자면 자녀가 7세인 아이가 있는데 19세에 대학을 들어 4년 동안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교육자금이 필요하고 30세 정도 됐을 때 5천만 원, 지금 현 시세에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12년 뒤에 그때 당시 물가 상승률로 감안하면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23년 뒤에는 그때 당시에 9,868만 원 정도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을 해놨고, 그래서 이 모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월 정액 같은 경우는 66만 원, 55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나중에 현 시점에 3,500, 3,200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 면세되는 징역 가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요즘에 어떤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이나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거 받을 때 대부분 일정 금액 모아놨다가 우리가 소비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런 자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때 가면 되게 큰 돈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금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라는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자금들을 다 필요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상속받을 재산이 필요해서 노후자금 필요 없다. 그럼 노후자금만 체크를 풀시면 그래프 변화된 걸 보시면 필요자금이 오히려 지금 필요자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나머지 노후자금을 제외한 자녀나 결혼 준비자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난 자녀가 없다, 자녀를 낳을 계획도 없다, 그럼 자녀자금 같은 걸 빼버리고 결혼자금 같은 것만 빼버려도 필요자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으로 넘어오면 이 하는 내가 매달 쓰는 자금들에 대한 비교. 그래서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새는 돈이 있거나 내가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돈이 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저축, 부채, 소비 이런 것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칸은 그냥 비교해 보시고 내가 상황을 보는 거고, 목적 자금 같은 경우가 기본 사항에서 적었던 목적들을 좀 적어 놓는 란이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미래 가치를 계산해 넣었다는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천만 원 내가 지금 현재 38세인데 1년 뒤에 필요하다. 39세 때 필요할 건데, 그때 당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했다면 그 차는 2,060만 원 가격이 올라가 있을 테고요. 그것을 물가 상승률 3%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고요. 그것을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자금도 당연히 투자 수익률에 따라 올라가겠죠. 필요 차액은 1,535만 원이 될 테고, 그래서 1%, 4%, 9%의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매달 저축해야 될 돈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보자면 제가 5년 뒤 43세 때 결혼 15주년, 20주년 이런 기념으로 2천만 원을 들여서 여행을 가고 싶다. 5년 뒤는 2천만 원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2,319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테고요. 2,319만 원의 자금을 5년 동안 저축을 하려면 준비된 자금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자나 어떤 수익이 들어서 1,276만 원이 되었을 테니까 차액은 한 1,042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만약 은행 적금 1% 수익률로 적금을 한다. 그럼 17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셔야 될 테고요.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4% 정도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월 16만 원 정도 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후자금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장기간 나갔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른 준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배분해 놓은 거고요. 여기 녹색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금들을 내가 지금 여유자금 한 200 정도 있다. 200을 입력하시면 단기, 중기, 장기,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단기 자금 저축이 될 테고요, 중기 자금 펀드가 될 테고, 장기 자금 어떤 실물 투자나 연금 정도가 될 테니까, 여기서 연금이라는 건 노후 자금에 필요한 거고 어떤 복리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의 자산들. 그러면 200만 원의 자금을 이런 식으로 저축을 비율대로 하시면 된다 라고 그래프화 시켜놨고요. 여기까지 현재 어떤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매달 해야 될 것, 정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정리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1월에 내가 한 달 동안 썼던 것들을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단시간 내에 끝나겠죠.
이렇게 1년 정도 쫙 정리를 해보시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부채를 좀 많이 갚았는지,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났는지, 저축을 많이 한 달이 언제였는지, 즉 소득이 늘어났을 때 부채로 갔는지 저축을 하는지 소비를 갔는지 어떤 추세선과 같이 관리를 하시게 되시면 반성도 하게 되고 여유 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가능할 수도 있게 합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만들고 배포해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원래 제가 관리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부동산을 물론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채만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이사를 갈 때 전세를 놓고 가는 것이 좋겠냐, 파는 것이 좋겠냐, 월세를 놓고 가는 것이 좋겠냐, 이것들을 정확하게 매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낙찰을 받아서 임대 시, 매도 시 이런 수익률들을 쫙 비교를 해서 지도와 함께 금액들을 비교하는 저는 표도 갖고 있지만 이건 혼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 않았고요. 대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그냥 한번 실행하면 계속 쭉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래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금을 갖게 되면 원금은 계속적으로 납입 비율에서 늘어나게 될 테고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 시점 가면 제가 대환이라고 해서 대출을 갈아타야지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계산을 해서 이사 시점에 전세를 나서 대출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굳이 갚지 않더라도 월세를 나서 갚는 것이 수익인지 이런 것들이 대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도 비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보장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보험료 많이들 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건데 그냥 뭐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보장을 받고 있고 보장을 뭘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 자금이 내가 뭐 비싸게 내고 있지만 나중에 환급이 100%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는 보험료가 되게 저렴한 것 같지만 뭐 다 없어지는 돈이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 놨는데 이런 것들도 저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는 상당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사실 여기서 끊겨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준비된 내용을 업체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만간 배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PDF 형태로 이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가 될 거고요. 그럴 때는 다 일련 번호가 숨겨져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쫙 보여드리자면 이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뭐 어차피 이런 내용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